자,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뭐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블록체인도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많이 있는데, VR과 AR들은 참 그 연령에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이 미국의 오큘러스, 그리고 일본의 소니, 그리고 한국의 삼성, 뭐 아니면 뭐 HTC, 뭐 바이브, 이런 세계 굴지의 VR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매뉴얼상으로 뭐 어린아이들의 VR 활용을 금지한다, 아니면 만 13세나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부모라든가 주변에 꼭 관리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었죠. 자, 여기 기사가 있는데 2019년 9월 18일 날 뭐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발작 위험 경고에도 초등학생용 VR 교과서를 만든 교육부 하면서, 교육부가 이 VR 콘텐츠나 VR 보고를 위해서 예산을 수십억을 낭비했다. 근데 정작 VR을 만든 회사들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그거에 관계없이 예산을 이런 데에 낭비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VR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발성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가 뜬 다음에 이 VR 업계의 종사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교육부도 뒤집혔습니다. 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것저것 VR에 관련된 것, AR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얼만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하는 게 다 성인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공부하기 바쁜 고등학생을 위한?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사실 이 VR은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 교육적인 효과도 좋고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좋은 VR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교 교사분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제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삼성 기어 VR 사용 설명서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와 있다. 기어 VR 사용 시 주의사항 했는데, 발작과 나이에 대한 두 파트가 나와 있네요. 발작. 일부 사용자 약 4,000명 중 1명은 빛의 깜빡거림으로 인해 심한 현기증 발작, 뇌전증 발작을 경험하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이전에 발작 또는 의식을 잃어본 적이 없거나 발작 또는 뇌전증 병력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 체험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작은 20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경우 발생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발작, 의식상실, 뇌전증과 관련된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 사용자는 기어 VR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4,000명에 1명꼴로 발작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자, 4,000명에 1명꼴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넘어질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4,000명 중에 1명. 세상에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미미하게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 중에 1명이 발작증 증세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3,999명이 이 4차 산업혁명의 VR에 이 VR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한 병증이 있는 사람이 도출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VR을 썼을 때 뭐 거의 한 30%, 40%, 100명 중에 한 3, 40명이 발작 증세가 나타난다? 그럼 개발하면 안 됩니다. 맞죠? 500명 중에
뭐 한 3, 40명이 만약에 발작 증세가 나타난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00명 중에 3, 40명? 그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4000명에 단 한 명입니다. 그러면 4만 명에 10명 꼴입니다. 40만 명에 100명 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 극소수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VR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제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은 시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기어 VR을 사용하지 마세요. 자, 삼성 기어 VR에서 만 13세 이하는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어 VR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기어 VR을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손과 눈의 협응 능력, 균형 감각, 다중 작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기어 VR을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위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사용 중에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 13세 이하는 사용하지 마시고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보호자의 보호 그리고 주변 전문가의 지도에 의해서 통제하십시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시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리고 기어 VR을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손과 눈의 협응력, 균형 감각 여러 가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준다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 준다는 결과로 연구가 나왔나요? 연구가 없습니다. 실제 연구상에서 이 기어 VR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연구가 없어요.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한 겁니다. 왜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안 넣었을 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사소송에 걸려서 몇십억, 몇백억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단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호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서 VR 기기를 만들었어요. VR 기기를 만들었으면 자기네 그 매뉴얼대로 만 13세 이하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 13세 이상도 지도에 의한 것이고 그리 권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노년층도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인만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VR 시장이 성인들, 특히 여성분들은 안 쓰죠. 왜? VR 쓰게 되면 얼굴에 자국 생깁니다. 그리고 기계 다룰 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매니아만 쓰는 게 VR입니다. 매니아만. 그러면 성인들 20, 30, 40대 50대는 노안이 보통 많이 찾아오니까 20, 30, 40대 남자분들 그분들 중에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VR을 해야 되는데 그 층이 많을까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VR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어린이 VR 쪽으로 교육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삼성 측에 있는 대리점이 있죠. 삼성 측에서 VR을 개발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팔아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삼성 VR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것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중국의 피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상당히 좋고 제품이 좋은데 거기는 유치원에도 지금 VR이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에서 매뉴얼상으로 아예 막아놨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하지 말라고. 근데 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VR을 공급을 하고 제작하고 연구하는 저희에게 이거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VR이 팔리기 전에는 위험부담 때문에 매뉴얼에다가 아이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문까지 넣어놓고서 한 다음에 안 팔리니까 성인들한테 안 팔리니까 이거를 아이들 VR 쓰는데 저희 걸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 거죠. 어떤 언론기관에 제보해서 이렇게 삼성에서는 그리고 이런 다른 업체에서는 VR을 개발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왜 그걸 무시하고 교육부 너네는 이거를 국가의 혈세를 이런 데다가 낭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안 좋다고 하는, 눈에 매우 해롭다고 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VR을 개발해서 넣느냐 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뭐가 됐을까요? 개발한 그 어린이 콘텐츠요 다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고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VR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머리에다가 껴서 하는 HMD 형태의 VR은 아직 사용하지 마십시오. 검증되기 전까지. 그리고 VR 콘텐츠 중에서요 모노스코픽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는 태블릿으로 쓰라는 겁니다. 태블릿으로. 어떤 식이냐면 태블릿으로 VR 영상을 띄우게 되면 태블릿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영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VR은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스테레오스코픽일 때에만 VR입니다. 그게 가상현실이지, 눈에 디스플레이가 붙어서 어디든지 봐도 우리가 자율성 있게 즉시 볼 수 있어야지 가상현실이지, 태블릿을 들고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비춰서 본다? 그게 무슨 가상현실입니까? 절대 가상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 강좌 중에 이 시력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시력 자체라는 것이 이 눈 아래에 있는 바깥에 있는 6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홍채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초점 조절을 하면서 우리 그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모양체근의 운동, 그걸 통해서 이 시력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력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근데 양쪽 눈이 안 맞게 되면 뭐 사시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긴 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눈의 거의 질환은요 유전적인 부분이나 외상적인 충격에 의한 게 대부분입니다. 누구한테 세게 눈을 맞았어요. 아니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에서 뇌의 어떤 이상에 의해서. 근데 어떤 특정한 기기, 여러분이 핸드폰 하루에 얼마나 쓰죠? 핸드폰 통화하는 시간,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앱 플레이하는 시간, 틈만 남아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할 거려?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는 분도 있을 거려? 근데 그분들은 VR은 하루에 권장이 5분에서 10분입니다. 5분에서 10분 하는 VR과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는 핸드폰과 어떤 게 괴롭죠? 전자판도 핸드폰이 훨씬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시력에 대해서 강의했던 것처럼 특정한 거리에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 모양체근이 굳고 수정체가 굳고 눈 자체가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돼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안 좋은 건 책 보는 겁니다. TV 보는 겁니다. 컴퓨터 보는 겁니다. 태블릿 보는 겁니다. 핸드폰 보는 겁니다. VR은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양쪽의 양안시차에 의한 양쪽의 그 콘텐츠를 다르게 보여주면서 입체감을 주면서 VR을 보면 바로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맞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눈이 좋아지는 VR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좋아지는 눈 훈련을 하고 있는 VR 기기입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드릴까요? 왜 학생들이 VR을 써야 되는지. 자, 우리는 학생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뇌에다가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인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했을 때 2주 후에 머릿속에 얼만큼의 데이터가 남아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글자류에서 우리가 책을 읽죠. 책을 읽고 밑줄 그으면서 그 책으로 글자로 공부한 사람은 2주 후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서 공부한 사람은 2주 후에 40%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TV가 됐던 프로젝터가 됐던 영상, 시청각 교육, 영상을 통해서 본 데이터를 2주 후에 테스트 해봤더니 60%가 남았습니다. 머릿속에. 근데 VR 같은 입체적인 부분, 그리고 임팩트한 부분들을 VR로 봤습니다. 2주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9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VR은 획기적인 교육 도구입니다. 괜히 게임이나 하고 다른 거 영상을 보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VR은 정말 머릿속에 암기시키는 암기 괴물입니다. 이 VR은.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켜야 되는 이 VR 기기, VR 학습입니다. 그걸 교육부에서 했는데 이런저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왜 매뉴얼 보고? 삼성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 어린이 VR 교육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삼성 거 절대 안 쓸 겁니다. 오큘러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큘러스 안 씁니다. HTC 바이브, 소니 거 교육에 안 씁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개발한, 그리고 뭐 중국에서 개발한, 일본에서 개발한 뭐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업체들 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어린아이들 시장에 VR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메디컬 VR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실제 VR은 시력을 해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기기가 아니라 사람의 내적 트라우마까지도 고치고,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까지도 고치고 ADHD를 치유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 효과만 해도 나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기라는 거예요. 좋은 학습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기기가, 어떤 미디어가 입체를 보여줍니까? VR은 입체를 보여주면서 거리 감각을 익혀줍니다. 우리의 눈이 한쪽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뇌 그 기능은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눈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입체를 만들어냅니다. VR 자체가 입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VR은 왼쪽 오른쪽에 다른 걸 찍어서 그냥 출력해 줄 뿐이고, 그걸 입체화시키는 건 여러분의 뇌입니다. 그래서 양화시차에 의한 스테레오스코픽의 VR을 주기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습에 써야 됩니다. 교육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야지 다 사실은 다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만큼의 제가 강의하는 거를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거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VR, AR 시장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해로움이 확실하게 입증됐다면 사라져야 됩니다. 전자파? 여러분의 핸드폰, 전자파 나오죠? 여러분은 전자파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 자체가 해롭다는 것도 지금은 논쟁거리입니다. 전자파 해로운데 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왜 전자파 해로운데 TV를 보십니까? 왜 집에 냉장고를 두십니까? 왜 스타일러를 두십니까? 왜 컴퓨터를 하십니까? 전자파가 VR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나오는데. 그런 건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제 말씀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더라식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면 쓰십시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이렇게 띄우면서 참 많이 답답했고, 작년 말에 작년 가을쯤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VR이 뭐 아이들한테 아니면 성인한테 눈에 매우 좋지 않더라, 카더라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꼭 제 영상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실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꼭 검증해 보시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외국에서 이미 연구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사례, 논문 그런 것들 한번 다 찾아보시고 해서 이 VR이 해롭다고 하면 꼭 민원을 넣으십시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획기적인 기기가 바로 VR HMD입니다. VR은 HMD로 쓰지 않으면 절대로 VR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